동국대학교 이경복입니다. 그렇게 직장을 요즘 새로 바꿔서 그런지 이렇게 입이 잘 안 붙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뭐 동국대 일산병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어색하긴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할 주제는 이제 그 비너스 얼서의 그 진단과 치료에 관해서인데요. 그 진단 자체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그 뭐 치료는 좀 엄청 좀 어렵고 또 이렇게 되게 인내를 필요한 좀 지루한 질환 같습니다. 먼저 에피데미올로지를 보면 한 미국에서 유병률이 한 1% 정도로 하는데요. 뭐 이렇게 1% 정도니까 뭐 아주 무시해 버릴 수 있는 유병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위험인자라는 고령 비만, 뭐 DVT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비너스 얼서의 그 시비어 컴플리케이션으로는 그 셀룰라이티스,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 말리넌트 체인지가 있는데요. 그 말리넌트 체인지는 이제 스퀘어머스 셀 카시노마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뭐 가끔 뭐 베이사 셀 카시노마로도 뭐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비너스 얼서는 당연히 이제 비너스 인컴피턴스와 관련이 있고 또 비너스 하이퍼텐션으로 인해 발생하고 그 임모빌리티, 카프머슬 인 이펙티브 펌핑, 비너스 밸브 디스펑션, 비너스 트롬보시스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비너스 얼서의 발생에 기여하는 병태 생리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캐필러리 데미지가 발생하고 인플라메이터리 프로세스 액티베이션이 동반되게 됩니다. 여기엔 당연히 이제 인플라메이터리 프로세스로서 류코사이트 액티베이션, 엔도셀룰러 데미지, 플레이트리트 어그리게이션, 인트라셀룰러 이데마 등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제 사실 이제 비너스 얼서의 진단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잘 병력 숙지 잘 하고 운들을 잘 보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이제 교과서적인 비너스 얼서의 임상 양상은 비너스 스테시스에 의한 뭐 덜 페인이나 엘리베이션 시 상쇄되는 스웰링, 서라운딩 스킨의 엑지마토스 체인지, 베리코스가 있으면 이런 이런 소견들을 잘 알고 있으면요. 비교적 어렵지 않게 비너스 얼서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너스 얼서의 이학적 검사 소견입니다. 비너스 얼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얼서 자체가 굉장히 이레귤러하고 샬로우하고 베리코스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이데마와 동반된 뭐 비너스 더마타이티스, 하이퍼피그멘테이션, 헤모글로빈 데포지션, 라이포더마토스클로시스가 이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비너스 얼서의 원인은 이제 비너스 하이퍼텐션이고 비너스 하이퍼텐션은 이제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션시하고 발생하는데요. 저는 이제 크로닉 비너스 디지즈라는 우리가 텀도 많이 쓰이고요. 또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션시라는 사실 텀을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제 궁금해서 제가 이번 기회에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그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션시가 크로닉 비너스 디지즈보다는 좀 더 이제 큰 스펙트럼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들 앞으로 일반적으로 쓸 적에는 그 정맥 질환의 정의로서 이제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션시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션시의 피부 병변을 보시면은 이제 베인이 다일레이션 소견이 보이고요. 이 베리코스 베인은 이제 어펙티드 슈퍼피셜 베인의 코스에 분포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뭐 하이퍼피그멘테이션이나 스테이시스 더마타이티스, 라이포더마토스클로시스 소견도 동반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부종은 당연히 이제 디펜던트 포지션과 이제 시팅 포지션 시에 좀 심해지고 이 포풋이 스페어링 된다는 것이 그 림프 이데마와 감별이 된다고 합니다. 비너스 얼서에서 사실 이제 이렇게 그 포풋이 그 세이빙된 현상은 림프 이데마와 감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렇게 그 비너스 하이퍼텐션에 의한 이데마에서 포풋이 발등이죠. 포풋이 사실 이제 세이빙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너스 얼서와 관계된 뭐 이렇게 아직 뭐 이렇게 뭐 동의된 그 뭐 그레이딩 시스템이나 이런 건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액티브 뭐 힐드 얼서는 이제 GSV의 경우는 이제 앵클의 메디얼 사이드에 이제 위치를 하고요. SSV의 경우는 이제 앵클의 레터럴 사이드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비너스 얼서의 대단히 중요한 감별 포인트로 알려져 있고요. 뭐 그 밖에 이제 클래식 토니켓 테스트를 통해서 슈퍼피셜 리플럭스와 딥벤 리플럭스를 감별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뭐 이제 초음파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테스트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션시의 진단을 위해서 이제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이 이제 듀플렉스 울트라사운드인데요. 듀플렉스 그 울트라사운드는 이제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션시의 원인과 이제 해부를 이제 그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 방법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슈퍼피셜 베인과 딥베인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비모드하고 이제 플로우 디렉션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스펙트럴 플로우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리플러스 보기 위한 그 프로보케이티브 테스트로서 이제 원이브에서 이제 스키징 하는 방법을 쓰는데 요즘은 이제 레피트 커프 디플레이션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피트 커프 디플레이션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으로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훨씬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패솔로지 리플러스의 기준은 슈퍼피셜 베인에서 0.5초, 그다음에 딥베인에서 1초를 갖다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리플렉스의 두레이션과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이 잘 이렇게 연관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리플렉스가 굉장히 심해도 그러니까 클리니컬 임상 양상은 되게 경한 경우가 있고 리플렉스는 이렇게 심하지 않아도 임상 양상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에어플랫 시스모그래피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에어플랫 시스모그래피는 이제 정맥의 기능적인 이상을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이젝션 프랙션, 이젝티드 볼륨, 레스티디언 볼륨 프랙션 등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CT 비노그래피하고 그 MR 비노그래피인데요. CT나 MR은 이제 인트린식 옵적성이나 익스트린식 컴프레션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이제 주로 이제 일리악 베인 같이 이제 프록시멀 베인과 그 주변 구조를 갖다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반 내에 있는 혈관이죠. 그런 골반 내에 있는 혈관은 아무래도 이제 초음파에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그 골반 내 혈관 일리악 베인의 이제 그 상태나 아니면 이제 그 주변 구조를 평가하는 데는 이제 CT나 비노그래피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전통적인 비노그래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요즘은 이제 진단적인 목적으로만 가지고는 이제 비노그래피를 거의 시행하지 않지만은 이제 비너스 아나토미를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인터벤션을 갖다 생각할 때는 아주 이제 필수적인 이제 장비와 검사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세컨더리 디지즈로부터 프라이머리 오진을 감별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치료인데, 결국 이제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치료는 이제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주 그 컴프레션 세라피를 갖다가 가장 이제 치료의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컴프레션 스타킹이나 가라멘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압력을 사실 이제 리커런트 어스에서 가장 큰 압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면 대부분 경우에 이제 30에서 40mm 머큐리의 스타킹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리버스 컴프레션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컴프레션 세라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존적 치료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밑에 깔린 상태에서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다음은 이제 운동하고 스킨케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라놀린 제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스킨을 갖다가 건조하지 않게 유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스킨케어도 이제 다양한 이제 드레싱 방법을 이용을 해서 스킨케어를 갖다가 잘 해주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고요. 셀룰라이티스 동반 시에는 사실은 이제 시스템이 안티바이오틱스를 사용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펙티드 비너스어스가 인펙션이 됐다고 해서 토피컬 안티바이오틱스를 갖다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시스템의 안티바이오틱스를 권장을 하고요. 대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로서는 잘 아시는 게 플라보노이드 제제가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제제가 있고 이런 그 플라보노이드의 제제의 그 약물은요. 그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부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플라보노이드 제제 외에도 체스토스테로이드나 펜톡스필린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제제들이 현재 미국에서 이제 승인돼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엑서사이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CVA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스칼로 세라피도 사실은 이제 주로 이제 스칼로 세라피 단독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제 수술적인 치료와 동반돼서 이제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유럽 쪽에서는 조금 더 미국 쪽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게 좀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어블레이션 치료 방법이죠.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레이저나 RFA 모두 이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퍼포레이터에는 사실 이제 엔도비너스 AVRA가 좀 더 사실 유용한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얼서가 있는 경우는 이제 뭐 스킨 면반이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오픈 서서리로 해석을 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EVRA를 갖다 좀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펜 시스템에도 사실 이제 엔도비너스 어블레이션 세라피를 갖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술적인 치료도 결국은 아주 심한 경우 할 수가 있습니다. 디서빌리티가 동반된 경우나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경우는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에 해볼 수 있는 게 수술적 치료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수술적 치료보다는 이제 엔도비너스 어블레이션이 좀 더 선호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엔도비너스 퍼포레이터 그러니까 얼서가 있는 주변에 패솔로지 퍼포레이터가 있는 경우는 이제 스킨 리징이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 서저리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제 이런 경우는 좀 더 엔도비너스 어블레이션 세라피가 좀 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밸브, 저도 한 번도 경험은 없지만은 밸브를 갖다 또 리컨스트럭션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이런 밸브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방법도 얼서 힐링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갖다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팔마 프로시더 같이 사실 이제 이렇게 바이패스 서저리의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렇게 적응이 되는 환자들만의 해서 물론 할 수 있는 수술이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들도 이제 아주 전통적으로 시행해 왔는데 요즘은 사실 거의 시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사실 이제 비너스 얼서의 진단은 히스토리나 이학적 검사만으로도 이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너스 얼서를 일으킨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션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역시 듀플렉스 울트라사운드가 가장 많이 쓰고 유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기본적인 치료가 이제 컴프레션 세라피입니다. 그래서 컴프레션 세라피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깔아준 상태에서 온도하고 스킨케어도 해주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가 아무래도 이제 비너스 얼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듀플렉스 같은 것들 시행을 해서 원인을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해서 원인에 따라서 이제 엔도비너스 인터벤션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엔도바스큘러 인터벤션을 갖다가 시행을 하는 것이 최근의 치료 경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